네, 미국과 유럽 상황 이어서 알아봤는데 미국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미국 갑자기 이렇게 확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좀 보십니까? 네, 우선은 미국이 이제 처음에는 검사를 안 했죠. 근데 지금은 검사를 다 무료로 하게 되면서 검사를 많이 하니까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거의 젊고 건강한 분들이 매우 많고 마스크를 거의 안 쓰시죠. 마스크를 많이 안 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전염이 잘 되고 이 건강한 분들한테 가장 문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증상이 없는데 전파를 매우 잘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 만에 지금 10,000명이 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께서는 과학자분께서는 뭐 지금의 10배 이상 나올 거다. 정상적으로 지금 10,000명이면 10만 명이 감염됐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사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고 건강한 분들이 지금 미국에서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태리고 유럽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게 그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건강한 10대, 20대 분들께서 이 점을 잘 숙지하시고 꼭 마스크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백악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차장님. 네. 펜스 부통령 보좌관까지도 확진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보좌진 중에 한 명이 그 양성 판정을 받아서 지금 밀접 접촉자가 누군지, 과연 펜스 부통령까지도 이 접촉 여부가 있는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인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펜스 부통령과는 이 밀접 접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 감염 경로가 뭐 좀 더 확인이 돼야겠지만 이 부통령까지 감염되는 사태는 좀 뭐 나오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김 변호사님. 뉴욕 같은 경우에는 아예 출근도 안 시키고, 뭐 재난지역 선포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앞서 이제 쿠오모 지사 얘기 좀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앞서 청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확인되지 않은 감염자가 많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감염자가 1,000명입니다. 그럼 아마 1,000명 이상 나올 확률이 좀 적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00명입니다라고 하면 정말 더 있을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개연성이 좀 있지 않아요? 아무래도 더 우리나라처럼 그 전면적인 어떤 그 확진자 검사를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 아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필수 인력, 비필수 인력 같은 경우에 자가 격리 조치하면서 아마 재택근무 활성화 시키면서 그러면서 아마 좀 거리가 좀 한산해지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LA와 뉴욕은 좀 다른 게 LA는 그래도 좀 서부 쪽은 좀 듬성듬성한데 이 뉴욕 같은 경우에 워낙 지금 인구 밀도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누구 하나 감염자가 걸리면 이 퍼지는 속도가 어마무시할 거거든요. 그러니 아마 좀 뉴욕에서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이 해외 젊은이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이 적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미국 젊은이들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Concerned. I understand that it's a big epidemic, but I'm not really concerned about it. We don't really say Corona. It's like a drinking game. 네, 천 교수님. 젊은이들은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사이토카인 폭풍 같은 거 우려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내 젊은이들보다는 해외 젊은이들이 조금 더 조심성이 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는 나는 건강하니까 안 걸릴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매우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본인도 걸릴 수 있고 걸리면 폐렴이 대부분 오면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고 혹시라도 사이토카인 폭풍에 본인이 거기 들어가게 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좀 전 국가에서 좀 주지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교육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청 교수님께서도 그렇고 저희 방송에서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10대, 20대 분들 잘 지키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이 방송을 보시면 그래도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선 또 미국 얘기를 계속 해보자면, 부차장님. 네. 미국에서는 또 사재기가 굉장히 또 유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는 별거 아니다라고 그 방심을 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문제로 그치지 않고 생활을 하는 데까지도 이 지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 여러 물건들을 좀 사재기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이제 코스트코에서 이 대량 그 화장품, 화장지를 저렇게 많이 사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고 자고 뭐 이제 배설까지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청결한 인간의 어떤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품이 화장지로 좀 인식이 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또 다른 것은 이제 가짜 뉴스가 좀 이렇게 퍼진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됐다고 합니다. 펄프의 대부분이 중국에서부터 오는데 이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펄프를
그 수출을 안 해서 미국에서 뭐 휴지가 부족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명백히 가짜 뉴스고요. 네, 저희가 주중에 팩트맨에서도 이거 다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즘은 그 펄프를 생산하는 것이 이 자국에서 이렇게 자체 생산 시스템이 대부분 완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나라에서 문제가 됐다고 해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이 확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좀 저런 요인이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경우에는 저는 그 이번 주에 이 신문에 보도된 한 장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총기를 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총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감염을 막기 위해서도 마스크를 사지만 내가 만약에 발열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총기의 경우에는 누군가가 나를 위협을 했을 때 나를 지키기 위한 수단 또는 내가 누군가를 위협해서 뭔가를 필요한 것을 뺏겠다. 이런 것이 좀 잠재의식 속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점에서 보면 미국 사회가 굉장히 좀 안전하고 자유가 이 만개한 사회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굉장히 크구나. 이 공포가 극대화되다 보니까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는 무기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인식까지 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어떤 이 파장을 몰고 올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이 상황입니다. 네, 구차장님 그런데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북한에 친서를 보낸 내용에 대해서 북한이 발표를 또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에서 어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국제사회, 특히 이 북한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다라면 우리가 협조를 하겠다. 뭐 이것은 이제 좋게 해석을 하면 이제 선의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국내에서 지금 코로나 확산 문제로 굉장히 좀 이게 심각한 그 우려의 이 목소리가 높다 보니까 이 다른 이슈로 좀 환기시키려고 하는 뭐 측면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는 그 의료시설이 열악한 북한을 우리가 돕겠다라는 선의의 표시고 네. 다른 한 측면에서 뭐 보면 지금 북미 대회가 상당히 단절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싹트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친서를 통해서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북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이 북한 노동신문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방역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걷잡지 못하는 악성 전염병이 조선에만 들어오지 못한 데 대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천 교수님, 북한 의료기술 봤을 때 지금 코로나19를 못 찾고 있는 것 아니냐 들어오긴 했는데 뭐 이런 가능성도 이제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가 가끔 이제 뭐 방송으로도 보셨겠지만 북한의 의료시설은 정말 열악합니다. 수액이 없어서 병으로 이렇게 받아서 주사를 맞고 이 정도이기 때문에 코로나19를 검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거라 생각하고요. 만일에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게 되면 치료를 할 방법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염을 차단을 했고 북한에서는 청정 지역이어서 절대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환자는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확산 추세를 봐서는 북한이라고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정 차장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근데 김정은 그 위원장이 그 사진이나 이런 거로 나올 때마다 보면은 마스크를 안 써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마스크를 안 쓰고요. 주변에서 쓴 사람들이 마스크를 쓴 모습은 있는데 그게 합성 사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뭔가를 지금 감추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앞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와 관련해서 북한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는 상당히 우리 그 남북 관계에도 큰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지금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자꾸 신형 방사포를 지금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이것이 이제 이 긴장 국면으로 빠질 수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방역에 힘써야 될 때다. 그리고 만약에 방역에 문제가 있으면 미국이 돕겠다라는 의사를 북한이 표시를 했기 때문에 어떤 뭐 도발이라든지 이런 의지를 꺾기 위한 메시지가 거기에도 담겨 있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장 심한 유럽 중에서도요, 이탈리아 상황이 심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탈리아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There are concerning reports coming out of France and Italy about some young people getting seriously ill and very seriously ill in the ICUs. 2.498 sono in terapia intensiva, pari all'8% del totale. Purtroppo oggi registriamo 427 nuovi deceduti. 네, 김 변호사님. 네.
이탈리아 확진자 수가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그 첫 확진자가 중국 우한에서 온 부부였잖아요. 그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이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왜 이태리에 이렇게 많은가라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확진자가 중국 우한에서 온 관광객이었다. 그 관광객 부부가 북부부터 남부까지 버스 타고 쫙 투어를 하면서 내려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태리가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중국과의 교류가 제일 많아요. 이태리 섬유산업 발달했잖아요. 거기 중국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1대1로 그렇죠. 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 유일하게 유럽에서 참여한 나라가 이태리예요. 네. 그래서 이태리가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도 워낙 많고 이태리 관광 대국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런 관련성들 얘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태리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노년층 인구가 일본 다음으로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면역력이 취약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 문화 그리고 이제 그 볼키스라고 하죠. 그리고 접촉이 많은 문화 또 이동이 자유로운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태리에서 많이 번지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들이 있으나 아직까지 왜 그런지에 대한 정확한 답은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태리가 이렇게 이제 확진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경제가 지금 완전히 지금 거의 바닥을 치는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태리가 지금 북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태리 북부가 공업도시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이태리 그 자동차, 람보르기니, 페라리니, 마세라티, 피아트 이런 거 다 공장 북부에 있습니다. 네. 그럼 생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태리 같은 경우에 워낙 경제 규모가 큰 나라다 보니까 이태리가 만약에 이것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여파가 과연 이태리에서 끝날까? 전 유럽으로 퍼지지 않을까? 그럼 우리나라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방역도 방역이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다들 지금 이태리를 조금 주시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감염병의 특징은 이 감염병이 잡히기 전까지는 이게 확산 우려 때문에 다른 걸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좀 급선무인데 이 국제사회가 그런 공조를 통해서 백신이나 치료제를 빨리 개발할 가능성은 좀 없나요? 정 교수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백신이랑 치료제 박차를 다 가하고 있죠. 그래서 백신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상 정도 들어갔으면 한 겨울이나 돼야지 빨라야 나올 것 같고요. 이제 치료약제가 사실은 더 급하죠. 이제 중환자를 좀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근데 치료약제가 지금 이제 여러 군데서 개발을 하고 있지만 약제라는 건 개발에 10몇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약제를 가지고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서 이제 칼레트라라고 알려진 HIV 치료제를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클로로키닌 항말라리아제 사용하고 있고, 또 이제 렘데시비르라고 그 에볼라 치료제를 지금 이제 임상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그 칼레트라에 대한 보고가 나온 게 있는데요. 초반에 좀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바로 얼마 전에 나온 논문에는 조금 아직 효과가 확실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고,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아마 5월, 6월 정도가 되면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약제도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하여튼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정정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탈리아가 중국보다 이 확진자 수가 많은 게 아니고요. 사망자 수가 많다는 점 다시 한번 정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탈리아 사망자 숫자를 조금 더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부장욱 차장. 네. 보면은 저는 확진자 늘어나는 거는 이 감염병의 특성상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이 치명률, 이 치사율이라 그럴까요? 치명률이. 네. 중국보다 지금 2배를 넘었다는 건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한 원인이 이 공공의료가 무너졌기 때문이다라는 그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시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스템. 같으면 네네네. 그 대구나 이 경북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을 때 병상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병상이 부족했을 때 생활지원센터로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를 나눠서 중증 환자들이 우선적으로 입원해서 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는데 이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공공의료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좀 열악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없고 이제 자가 집에서 머물다가 결국은 이렇게 사망하는 사례도 좀 많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나라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이런 감염병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터졌을 때 그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아내느냐 이런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천 교수님, 지금 이탈리아에서도 보면은 이제 로마에서 시작이 됐는데 남쪽으로 점점 번지고 있어요. 이탈리아 상황이 지금도 안 좋지만 앞으로 더 어떻게 될까 걱정되는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탈리아가 뭐 지금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 생활 습관도 문제가 있지만 사망자가 대부분 70대, 80대입니다. 그만큼 이제 고령 인구가 많아서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데 말씀하셨지만 이 고령자들은 취약계층이라 반드시 입원을 해야 됩니다. 입원을 해야 되는데 병상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또 환자들이 계속 감염이 되고, 근데 지금 사실은 북쪽은 그나마 공업도시라 의료가 조금 있는 데인데 남쪽은 더 취약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은 감염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아마 이탈리아도 우리나라처럼 생활치료시설을 아마 도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증 환자를 입원을 시키고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집중치료를 하는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께 자꾸 이걸 여쭤보는데 이탈리아 상황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탈리아 그 어떤 민족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뭐 노래를 부르고 흥을 내는 이런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일부에서. 네. 보시면은 이태리 이제 일종의 우리나라 지금 아파트 같은 건데 발코니에 보면 이태리 사람들이 국기 걸고 이태리 삼색기 걸고 그 다음에 나와서 노래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격려하는 그런 의미, 위로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가격리가 더 힘들다 보니까 각자 이제 저렇게 나와가지고 같이 노래 부르면서 국기 흔들면서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태리 특유의 이제 국민성이라고 할까요? 좀 흥이 많고 그런 국민성들이 발현이 되는 것 같은데 저런 모습은 좀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다들 자가격리하다 보면 굉장히 위축될 수도 있고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나와서 서로 이제 격려하는 저런 모습들은 좀 보기가 좋습니다. 네. 네, 천 교수님. 보면은 또 운동을 많이 하는 운동 선수들도 유명한 운동 선수들도 걸리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건강한 사람들도 그만큼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럼요. 이 바이러스는 모든 사람에게 다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단지 건강하면 몸에서 면역 체계가 좋기 때문에 병을 가볍게 앓는다는 확률이 높은 거지만 또 아까 말한 사이토카인 때문에 사실은 더 위험한 경우도 드물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선수건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감염이 되지 않도록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수칙을 꼭 지켜주시고요. 만일 증상이 생기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네. 코로나19 국내외 상황 짚어봤습니다. 천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